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5월 1일자네. 오늘 2대1의 기사 중에서 성추행 부인하던 남 아이돌 돌연 혐의 인정 징역 10개월. 이 요지가 D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징역 10개월. 대법서 상고 기각하고 원심 확정. 다른 성범죄 재판도 조사 진행 중. 이제 이런 기사가 떴죠. 다른 성범죄 재판도 조사 진행 중.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했다는 거죠. 2심까지 결과 나오고 상고까지 해놨는데 이 피고인이 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기각하면 이제 원심 확정됐다. 그래서 이제 기사가 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DAP라는 아이돌 그룹을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팩트만 보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런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주안에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난달 30일이네요. 30일 대법원 3부는 김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심은 이제 그러니까 대법원 그 3심 기준으로 원심이니까 항소심에서 2심에서 이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나봐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나 불복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요 피고인이 힘찬 씨라는 분이 이제 상고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기각해버렸으니까 원심이 확정됐다는 건데 내용인즉슨 2018년도에 7월 경에 경기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에게 실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 1심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이 분명히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그래서 강제추행이 아니다. 라고 혐의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1심 재판부에서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심 판결 이유인데 그냥 결국 여기도 뭐예요? 그 피해자 진술이 믿을만하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 올린 거 중에서 이 목격자가 없고 진술만 있을 때 가해자하고 이제 기소되면 이제 가해자하고 피고인이죠. 가해자하고 피해자 말 중에 누구 말을 더 믿을 만한가? 그 신빙성 있냐 이런 문제인데 누구 말을 더 믿을 만한가 핵심이 뭐라 했어요? 일관성 유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되게 어떤 직접 겪지 않았으면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고 되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이 말했다고 저 말했다가 뭐 추행 같으면은 뭐 추행을 당한 부위나 횟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말이 막 바뀌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신빙성이 없어지는데 이 건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2심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피고인이 돌연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A씨를 위해 형사공탁됐다 이런 건데 2심이 또 뭐라고 했냐면 일반적 강제추행 범행 중 가장 중하고 A씨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재판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절하다라고 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또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 구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분명히 1심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1심 하고 나서 징역 10월에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피해자가 합의하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형사공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범행 자백을 했고 1심에서는 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했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변호인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대로 가면 실형이 지금 선고돼 있잖아요. 근데 자백도 안 하고 합의도 안 돼 있고 그러면 항소가 기각되고 그래서 이제 징역 10월이 굳어지고 실형이잖아요. 그리고 법정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백하는 거. 근데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합의는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벌 불원의 합의 그 대신에 이제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형사공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안 나와 있지만 형사공탁도 했어.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끝까지 엄벌을 처해달라고 이제 탄원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징역 10개월 2심에서도 10월이 선고되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근데 구속사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거부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범죄 중대성 이런 거 다 따지는데 여기서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목격자나 여기서 같이 펜션에 갔다는 사람들하고 이제 말을 맞출 가능성 이런 거 주목을 해가지고 이제 구속을 시켰어요. 그럼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속을 안 시킨 거는
합의해라 피해자 이제 기회를 준 거고 2심에서도 여전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엄벌을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합의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피고인 있잖아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도 안 될 때 대안으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이제 합의하고 형사공탁은 그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현저히 나요. 그런데 이제 판사 입장에서 이 피고인을 약간 봐주고 싶잖아. 선처해주고 싶을 때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돼. 그럴 때 합의 대신에 합의만큼은 아니지만 아, 네 그렇게 정말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나 연락을 뭐 하지 마라 그러고 뭐 너무 과도한 욕을 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요렇게 하는 건데 효과는 차이가 난다. 하지만 뭐 가해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는 피해자가 합의 안 해줄 때 형사 공탁을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다 대안으로 이제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또 요거죠. 1심에서 실형 선고됐는데 구속이 안 됐다. 보통 실형 선고되면 구속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안 되면 이런 거죠. 단기 실형 있잖아요. 6개월이나 10개월 짧은 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합의해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막 그거를 되게 좀 방만하게 생각해서 너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 받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지금처럼 그 기회를 줬는데도 2심에서 합의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면 2심에서 다시 이제 구속될 수 있으니까 유념하셔야 된다. 이런 거고 이분은 이 건 이외에도 다른 건으로 이제 계속 추가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2심에서 자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만약 구속돼 있다라고 하면은 더 죄질이 안 좋겠죠. 다른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받고 재판받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피해보기 위해서 했는데 전략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강제추행으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를 해가지고 이제 2심에서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다. 이제 구속됐죠. 구속은 된 상태고 이제 상고 기각됐으니까 3심까지 결과 다 나왔는데 징역 강제추행이 맞고 그 다음에 형량은 징역 10개월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시키는 게 맞다라고 해서 법정 구속돼버린 건이죠.